GS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주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뭐 향가는 1조가 든다. 재건축에. 그리고 GS건설은 5천억 정도 들 것이다 이러면서 일단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역나요? 이때 붕괴 사고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이날 전날이었자니까 1월 11일이었습니다. 자, 이날도 좀 하락을 맞고 들어왔는데 요거랑 좀 다른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 추가로 무너진 거는 물론 굉장한 실망 매물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주가도 붕괴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고금리 인상 시즌으로 가면서 상당히 시장도 좋지는 않았죠. 요 시점을 보시면 자, 이때부터 또 함께 무너졌어요. 그죠? 1월부터. 그래서 이날 저가를 좀 찍고 다시 쓰리바닥 찍고 다시 무너졌죠. 추가로 붕괴된 자리. 근데 그게 보시면 HD 현대산업개발도 그 자리가 거의 좀 지수랑 일맥상통하죠. 자, 그렇다는 건 물론 리스크도 있었지만 지수 붕괴도 함께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건설은 특히나 경기 민감이죠. 요새는 그 경기 동행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주택시장도 활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 시즌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주가가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사이익이라 그러죠. 다른 막 증권사래 건설사들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그런 거 있죠. 무슨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뭐 양극재 만드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 당분간 생산이 어렵다. 그러면 막 올라가죠. 이제 그랬던 게 이제 보톡수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한 회사가 영업 중지 뭐 이러면 소송 걸리면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근데 지금 건설은 대부분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죠. 현대건설도 오늘 오히려 현대건설이 이제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겠네, 그런 게 아니죠. 함께 지금 이미지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우건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다른 거는 낙폭이 좀 적지만은 오늘 시장하고도 연결을 좀 시킬 필요가 있죠. 하필 이런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건설주 사고 치는 날은 물론 지수에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뭐 건설주를 다 모이면 수십조가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만 해도 한 6조, 7조 되죠. 4조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4조. 자, 대우건설도 한 1조 몇천억 되죠. 1조 6천억. 자, GS건설은 이제 오늘 무너져서 더 빠질 텐데 1조 5천억인데 더 이제 빠졌지. 이건 전일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 추락을 하는데 그 현대건설 그때처럼 현대산업개발 HDC 그런 분위기로 가진 않을 것이다. 얘는 그게 이제 추가로 무너진 게 아니라 시장이 무너져서 따라 무너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타격은 입을 수밖에 없죠. 일단 재무제표상에서 몇천억 이상의 마이너스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뭐 나라에서 뭐 페널티를 뭐 주는 건 뭐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지저항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추세는 뭐 계속 안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박스를 치고 있었는데 실패를 했죠. 요거 빠진 건 뭐 미리 알고 뭐 주차장 붕괴를 미리 안 건 아니에요. 자, 박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탈을 한 건데 이런 또 사고가 났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하한가 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하한가 가거나 뭐 추가로 붕괴, 물론 이제 오늘 저가는 뭐 깰 수도 있는데 하한가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650원을 좀 사수해 줄 필요가 있죠. 이게 앞전에 긴 코로나 때요. 이때 저가예요. 물론 이거 이하로 폄하될 수는 있어요. 주가가. 근데 오늘은 무너질 필요는 없죠. 오늘은. 향후에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뭐 다른 뉴스가 더 나왔다. 뭐 내부에 뭐가 있었다. 아니면 뭐 추가 붕괴가 됐다. 뭐 다른 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무너질 수는 있어도 이거 하나로는
뭐 추가로 더 안 무너지는 방향성이 더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미워도 괘씸죄 걸리겠죠. 뭐 밉고 그래도 저가 메리트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뭐 지금은 메이저들 매도를 하겠죠. 일단 단기 악재가 나왔으니까 지금 거래원을 봐도 뭐 특별히 딱 눈에 띄진 않는데 뭐 메이저들 매도하고 있다는 게 딱 티가 나죠. 웨이는 뭐 벌써 매도하고 있고요. 자, 어제는 또 한 10만 주 정도를 샀는데 이거 그대로 오늘 토해낼 거예요. 어제 매수한 거. 기관도 뭐 원래 계속 매도 중이었으니까.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매도량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4,650원 지지라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 무너지고 갭 때우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해드리죠. 잡주들은 되게 빨라요. 근데 이게 하락갭을 때우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 이게 만약에 유증이나 이런 것도 틀려.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만회하려면 일단 GS건설에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쇄신부터 뭐 다른 레퍼런스들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이고 내일이고 일단 14,650원 웬만하면 무너뜨리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 뭐 앞전도 있긴 있어요. 뭐 오래된 종목이니까 뭐 이런 데도 있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의미가 없죠. 90년대 저가하고는 좀 의미가 없고 요거 치고 올라온 여기가 중요하죠. 요 부분부터 한 2015년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 바닥 라인이라는 거. 근데 이제 건설주들도 사실 저가 메리트는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즌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현대건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이거 요때 기억나시죠? 6.5조 사우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로 턱 치고 15% 올리고 그다음 확 죽잖아요. 자, 이걸 핑계로 매도를 삼았다는 거죠. 메이저들도. 자, 이제 얘는 한 3년을 빠졌어요. 현대건설도 3년을 빠지고 이제 저가를 막 잡아가는 상태란 얘기예요. 지금도. 근데 그때 지금 오늘 하필 또 어제죠. 그러니까 GS건설 사고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낙폭이 있어서 건설주들이 동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건설은 뭐 한 35,000원 이런 데서 현대건설 일단 인디케이터를 보는 게 좋죠. 삼성물산도 건설인데 건설 부분이 크긴 하지만 전부 건설이 아니라 일단 그냥 현대건설을 보는 겁니다. 자, 요것도 여기 35,000원 지지하는 것들 요거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장본인 GS건설은 뭐 굉장히 큰 실수를 했지만 빨리 만회하는 흐름이 나와야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일단 우선이에요. 저는 물론 제가 뭐 건설주는 추천한 적은 없는데 자, 최대한 어쨌든 14,650원 이탈하지 않고 지켜내는 흐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단 뭐 목표가 이런 것들 이제 리포트 나올 거예요. 목표가 낮아지고 뭐 실적 나빠지는 거 뻔히 나오겠죠. 그리고 악성 리포트도 몇 개 나올 텐데 그 낸 사람들도 이제 그 하락이 지나고 뭐 수렴하는 단계 나오면 자기들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큰 테마기 때문이에요. 업종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때 무너진 시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때는 지수가 함께 무너졌던 그런 자리고 오늘 GS건설 포지션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자, HD산업개발도 뭐 여기였으면 일단 하락했다가 더 크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수가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무너졌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무료방 바로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